여보세요? 나, 응, 왜? 우리 유리 임신했을 때 응, 마누라 침 많이 맞았던가? 내가? 응, 응, 침 맞았어, 유리 아빠한테. 때 맞았고, 소리 때도 많이 맞았나? 소리 때? 응, 몰라? 소리 때, 맞았겠지. 소화도 안 되고. 응, 맞아, 맞았던 것 맞아, 같아. 소화도 잘 안 돼. 그래서 맞았던 것 같은데. 많이 맞았어. 나 어, 오늘 어, 밥 먹고 갈게. 누구랑? 아유, 몰라요, 난. 많이 안 마실게. 짜증나. 알겠어요. 음. 오늘은 임산부, 교통사고를 당한 임산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,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, 내가 카드를 까먹지 않고, 여기다 달 수 있으면 여기다가 달아볼게요. 여긴가? 임산부 교통사고 피해자는 모든 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방면에서 무조건 손해를 봐요. 무조건 불이익이야. 합의금 얘기 따위가 아니에요. 합의금도 합의금이긴 한데 어쨌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라던가 입원할 수 있는 날짜라던가 이런 것들에 모든 방면에서 손해를 봐요. 그렇지 않겠어요? 임신했는데 마음대로 막 치료받을 수 있고 뭐 통원치료건, 입원치료건 하기가 쉽지 않지. 그래서 임산부는 치료를 받기도 힘들고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합의 보상금도 좀 적은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죠.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합의금도 적고 다만 그나마 어떻게 하면 손해를 조금 덜 볼 수 있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보통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느냐. 제가 늘 봐오던 임산부 교통사고 환자가 겪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드려 볼게요. 첫 단계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다들 제일 먼저 산부인과부터 가요. 산부인과. 어지간히 아파도 산부인과부터. 외과 안 가죠, 보통은. 일단은 애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엄마들은 그것부터 챙기는 거죠. 자기 몸이 어딘가 부러진 것 같지만 않다면은 일단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. 보통은 그래요.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는데 몸이 안 아프면 뭐 흐지부지 합의하고 종결하겠죠. 그럼 끝. 아픈 데도 없고 애기도 무사하고 그럼 뭐 별거 없으니까 보험사는 보통 산부인과에 검진비 정도를 내주고 아픈 데 없으니까 뭐 부상자료 같은 것도 없을 테지만 그냥 성의 표시 정도 해가지고서 뭐 사과비 이런 정도로 그래가지고서 뭐 2, 30만 원 정도 주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임산부들도 뭐 아픈 데 없으면은 그게 깔끔하고 편할 텐데 이게 또 뭐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. 그깟 돈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냥 혹시 몰라서 태아의 상태 관찰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. 합의 안 하고 뭐 돈을 더 뜯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몰라가지고 혹시 태아가 이상이 생기면은 그깟이 뭐 2, 30만 원 그게 뭔 상관이오 그게.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게 뭐 큰 이득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정도인 푼돈 정도이니까 그거 뭐 몇 푼 미리 받아두느니 내 애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다라는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임산부는 문제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대충 마무리가 되든지 뭐 아니면 그냥 합의를 미루고서 그냥 애기 관찰만 하든지 그런 정도가 되는 건데 근데 태아는 이상이 없는데 사고 난 다음 날쯤 되니까 뭐 산모가 여기저기가 아프다 그럼 산모도 치료를 받아야 될 테니까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. 치료를 받으러 가기도 하지만 또는 어지간하면은 참기도 하시더라고요.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는데 엑스레이를 찍기가 좀 찜찜하죠. 뼈가 부러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엑스레이 보고 뭐라 찍겠어. 그래도 여기저기 쑤시는 대로 치료는 받아볼까 해가지고 교통사고 치료는 한의원이 갑이라니까 그러니까 한번 한의원에 가봤단 말이야. 근데 추나라는 걸 한대. 추나 이런 게 추나야. 어, 바로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. 부항? 에이 뭐 피를 뺀다고? 피를 빼는 거 임산부가 피 빼는 거 좀 무섭죠. 피를 안 빼는 부항도 아플 것 같으니까 싫지. 아프면 왠지 애기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무섭지 역시. 뭐 찌르는데 내가 뭐 찌르는 거 움찔했다가 애기한테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? 물리치료? 그 전기로 그거 하는 거 그거? 우리 애기가 들어있는 내 몸 바로 뒤에다가 허리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낸다고? 안 되지. 약침은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사라는 얘기지? 안 돼.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안 돼. 무서워. 핫팩. 뜨거운 느낌이 혹시 애한테 영향을 주진 않을까? 허리 바로 앞에가 내 자궁 아니야? 그 자궁 안에는 내 아이가 들어있고 안 돼. 핫팩하면 안 될 것 같아.
아, 안 되겠다. 한방은 아닌 것 같아. 양방으로 와야겠다. 진통제를 준다고? 주사도? 아니, 생약으로 만든 한방 주사 그 약침이라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안 맞았는데 그 진통제 주사를 맞으라고? 에이, 그럴 수 없지. 외과도 전기 물리치료를 해준다고? 그거는 한의원에서도 거부한 건데? 아니, 안 받아. 안 받을래. 핫팩. 여기도 핫팩을 하라고 하네. 그거 내 자궁 근처에다가 뜨겁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? 이런 상황이 돼요. 그 임신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더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고, 아프긴 하지만 내가 그냥 참지 뭐 이런 거, 혹시 모르니까 내 아기가 위험해지면 안 되지. 아픈 거 그냥 내가 아프면 그만이지. 이런 분들이 많거든. 임산부들은 그래요. 그래서 상당수의 임산부들은 치료를 한두 번 받다가 아프건 안 아프건 그냥 치료를 슬슬 중단해요. 어차피 치료 못 받을 것 같거든.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보통은 좋아해요, 임산부를. 근데 임산부들 중에서 일부는 3단계로 넘어가요. 3단계. 아프니까. 아픈데 치료를 못 받았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임신 중에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아파. 그러니까 치료를 이제 제대로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에이, 우리나라는 산후조리를 하잖아요. 산후조리. 조리원은 2주가 기본이죠. 전통적으로 3-7일 해가지고 3 곱하기 7일 해가지고 3주를 쉬던가, 간혹은 100일 쉬어야 된다고 하는 집안도 있고, 시어머니가 100일 쉬어야 된다고 바락바락 우기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. 그래서 보통 사고 난 다음에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뭐 이제 다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출산도 했고 산후조리도 했고,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나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다들 애를 봐줄 사람이 집에 있나요? 아니거든.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애가 4살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남편이 쉬는 날을 기다리던가 남편이 퇴근한 저녁이 돼서야 비로소 야간 진료하는 한의원을 찾아서 겨우겨우 가볼 수가 있는 건데, 겨우 시간을 내가지고 왔어. 그런데 한 가지 관문이 또 남아요. 임신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반년간은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잖아요. 보통 이런 경우에 임산부가 아니면은 보험사에서 거부해요, 치료. 아니면 뭐 무슨 경고 문구를 넣어가지고서 이 사람 아무래도 너 나이론 같다, 이거 몇 달 동안 치료 받은 기록이 없으니까 똑바로 확인하고 치료해라. 치료비 줄지 안 줄지는 장담 못하니까 이런 경고 문구를 넣어가지고 서류를 보내와요. 그리고 뭔가 꼬였다 싶으면은 바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, 그 전에 분심이나 심평원 수준에서 치료비 지급을 막아버리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일반인들은 그런데 임산부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해요. 물론 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남들은, 일반인들은 제 의사소견서를 무시하고 뭐 사고 나고서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치료를 안 받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잘라버리는데, 임산부한테는 아니에요. 임산부한테 장난칠 만한 간 큰 보험사가 있을까요? 어떤 간 큰 보험사가 감히 임산부한테 장난질을 하겠어요.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 중에서 제가 근래에 이제 관심 있게 본 임산부 환자가 한 분 있는데, 그분은 그 악명 높은 공제조합 사고였단 말이에요. 삼성화재나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데는 임산부 치료 지급을 거부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면은 어마어마한 이미지 하락의 손해를 보게 되죠. 근데 공제조합이야 뭐 이미지가 있간? 그래서 얘들이 무슨 짓을 할까 궁금했는데, 공제조합도 임산부는 안 건드려요. 심지어 사고 발생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외과적인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, 출산 후에 2-3달 지나가지고서 처음으로 치료를 받으러 나오셨고, 그래서 교통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의사소견서를 적어드리긴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임산부가 아니었으면 얄짤이 없어요 이거. 그런 거 봐주는 보험사가 원래 없어요. 임산부니까 넘어가주는 거지. 심지어 공제조합까지도 넘어가줘.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인정이 될지 알 방법이 없어요. 원래는 인정받기 힘든데 임산부라 가지고서 봐주는 그런 애매한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. 이전에는 그랬다니까. 그 좀 대형 보험사도 보험사에서 서류 요청을 해왔는데 전화까지 하더라야 되니까. 그 임산부라는 게 다들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뭐 고관절 무릎 이런 데도 쓰실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? 원장님도 아시면서 그러냐. 그러니까 누구 땡땡씨 그분 아픈 거 꼭 사고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. 그 통증이 임신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. 맞다, 산후풍 증상도 비슷한 거라고 하던데.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서류 좀 써주세요. 그 소견서에 이게 임산부라서 아픈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좀 써달라고. 그런 때도 있었어요. 물론 내가 들어줄 리가 없죠. 직업이 사람 고치는 건데 아픈 사람한테 불리한 소리를 해줄 리가 없잖아. 물론 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사명감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환자를 위하는 게 이득이니까 그런 거야. 만약에 이제 보험사가 한 달에 나한테 몇 천만 원씩 쥐어주면은 저도 그렇게 써줄지도 모르지.
자유시장 경제에 충실한 놈이라니까. 이게 어쨌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, 그리고 환자한테 불리하게 몰아가는 데에 동조할 수도 없죠. 직업이 그런데.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, 그러니까 지금은 보험사가 임산부한테 뭐 비교적 잘 해주는 편이긴 한데, 근데 그게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.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 덜 아프다고 할지라도, 귀찮더라도,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간에 가볍게라도 가가지고서 그 근처에 있는 한의원 있을 거 아니에요? 거기 가서 치료받고 오세요. 보험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. 어느 날 갑자기 임산부도 똑같이 대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. 괜히 찾아가가지고서 뭐 없는 말 하지 마시고, 많이 아프면 많이 아프다, 가벼우면 약간만 아프다, 솔직히 말하시고 가능한 만큼만 치료를 받아두세요. 물론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걱정이라 나는 핫팩도 절대 못하겠다, 뭐 그럼 뭐 어쩔 수 없죠. 뭐 아니라고 말씀드려도. 그러니까 본인이 신뢰하는 병원이건 한의원이건 찾아가가지고서 내가 믿는 원장님을 찾아가서 그 원장님이 추천하는 치료 중 일부라도 간단하게나마 받아두세요. 아이를 위해 가지고서 뭐 그 아픈 거 몇 달간 꾹 참았다는 말을 보험사가 안 믿어줘요. 믿어주지 않아. 그냥 이 사람은 안 아프니까 치료 안 받은 거지. 임산부의 말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, 아니에요. 천안 사람들은 특히 잘 알아. 천안은 임산부가 맘카페에 대동하고서 저지른 만행들을 다들 기억하고 있거든.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픈 거를 임신 때문에 꾹 참고 버텼던 임산부가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믿어주지 않는다. 이거 잘하면 청와대 뭐 국민청원 올라가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 해가지고서 뭐 금감원 뭐 통해가지고서 보험사의 직위를 뭐 해제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큰일 나지.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심대한 타격을 받겠지 아마.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임산부가 하는 말은 다 믿는 거야. 다만 서류는 조금 필요한 거고. 근데 또 애매하게 아플 수도 있어요. 이게 사고 난 다음에 아프긴 아픈데 그렇게까지 아픈 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. 뭐 이게 나중에 뭐 아프면은 나중에 출산하고 나가가지고서 의료보험으로 천천히 치료를 받아도 뭐 그래도 뭐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다 싶은 정도면은 그냥 일찍 합의하세요. 원래 교통사고는 꾀병 부리는 게 어렵지만 임산부는 더더욱 못해요. 몇 번이나 말하지만 꾀병 못 부려요. 제가 한두 번밖에 했어요. 꾀병 부리려고 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한 두어 번 치료받고 있으면은 다 때려치게 돼 있어. 안 아픈데 생으로 살에다가 침 맞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겠잖아요? 그거 몇 푼이나 벌겠다고 그런 쇼를 하겠어요? 못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. 내가 임산부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어. 그럼 두 가지로 갈려요. 많이 아픈 경우, 별로 안 아픈 경우. 첫 번째, 여기저기 많이 불편하다면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단골 한의원을 찾아가서 원장님이 추천하신 대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두다가 출산 후에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, 이미 사고일로부터 많이 지났다면 치료에 제약이 생겼을 테니까 그거 역시 그 원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고, 뭐 그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거기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. 두 번째, 근데 사고 나서 아프긴 아픈데 그렇게 아픈 건 아닐 때, 그러면 조기 합의를 하시는 것도 뭐 그냥 요령이에요. 물론 이제 보통은 조기 합의하니까 합의금이 적겠죠. 근데 괜히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한다고서 뭐 쓸데없이 치료받고 있고 뭐 시간 낭비하고 막상은 지겨워지면은 꾀병 연기하는 거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 뭐 합의금도 어차피 별거 없으니까. 그러니까 별로 안 아프다면 그냥 적당선에서 일찍 합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럼 됐죠? 그럼 정리가 됐죠?